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발로 찾는 부동산 투자법인데요. 이 책은 저평가된 소액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저평가된 것을 찾아서 제값을 받고 뭐 팔거나 아니면 보유하거나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돈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거예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제가 선정을 해 봤습니다. 발로 차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수요가 많은 데에 대중교통이 먼저 제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뭐랄까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 대상보다는 대체 가능한 저평가 주택, 토지는 어떻게 오르고 그리고 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경매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 경매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발로 찾는 이유는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역에서 150 미터에서 450 미터 사이를 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150 미터 이하는 상가로는 좋은데 좀 시끄러울 수 있죠. 거주지로는 쪼끔 이렇게 아이디얼한 상태는 아닙니다. 전용 면적은 10 평.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일 1 인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채용 회사 소재지를 9 개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만 어 채용은 별로 안 해요. 거의 다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이 엄청나게 미분양이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600 명인가 했대요. 뭐 2 조 이렇게를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분양으로 고생을 하다 요즘에 해소된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꼭 채용이 많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9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참고해 보셔야 될 거예요. 평택은 아니었고요. 판교는 뭐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 IT 밸리라고 그래서 그건 사람이 일하는 데거든요. 다른 곳도 잘 아는 곳이거나 근처에 있는 곳이면 조사를 먼저 해 보세요. 그리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뭐 후보로 넣어서 해야 되겠죠. 신설 노선을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신설이 되면 발표할 때, 착공할 때, 완공할 때 그리고 완공한 다음에 한 6 개월쯤 후에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 단계별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교통선을 따라서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요가 일단 입증이 됐고 수요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갖다가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어 편의성까지 신설이 되니까 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주택 투자를 할 때도 좀 그냥 예를 들어서 평택이 좋다 그러면 평택에 가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안성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택에서 만약 직장이 있다면. 물론 평택은 제가 그렇게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용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죠.
이천 광주보다는 여주 뭐 이건 예시예요. 근데 평택 부분은 쪼끔 더 조심을 하시는 거 좋고 이천이나 광주는 제가 아는 사항이 없어서 그냥 책에 나온 거를 제시만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살 때도 다세대를 사는 걸 추천을 하네요. 왜냐하면 적게 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개조도 쉽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개발 가능성도 있죠. 물론 개발 가능성은 이 아까 얘기한 뭐 평택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서울 역세권에 한정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상부는 밝게 하부는 어둡게 하는 게 안정적이고 좀 넓어 보인다고 그러고요. 어 뭐 물론 혼자일 경우는 좀 다르지만 여성이 보통 가구를 이루면 여성이 들어가죠. 부인이 있는 경우는 아니면 뭐 여자 세입자라든지 그러면은 화장실하고 싱크대는 필수적으로 수리를 하셔야 돼요. 700만 원 정도면 최고급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 해 보니까 전용 면적이 17평형인데 전용 면적이 10 평이 조금 넘죠. 그거를 한 1,000만 원 아니고 한 900만 원 정도로 했던 기억이 나니까 아마 700만 원이면 충분히 올 수리가 가능할 겁니다, 10평 기준에서 전용 면적. 그리고 조명은 그 뭐랄까 비용이 적은 편이에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비해서. 그리고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조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효과는 크죠. 이거는 뭐 여성, 남성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인간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투자할 때도 핵심 지역도 좋지만 자금이 적다면 옆에 있는 대체 저평가 주택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토지는 어떨까요? 토지는 일단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뭐 집일 수도 있고 뭐 창고나 공장일 수도 있지만 이용 계획 확인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 화면에 띄어 놨는데 거기서 무슨 지구고 무슨 지역이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 뭐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거기 나오면 읽어 보시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 이게 건축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건축가 뭐 구청이나 면사무소 뭐 이런 데 전화로 확인하면 되겠죠, 번지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구 구청에서는 여러분보다는 쪼끔 더 잘 아실 거고요. 쪼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는 안 나옵니다, 책에는. 하지만 뭐 건축사무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건축사무소에서는 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더라도 이걸 갖고 가시면 상담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건축 허가 받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이동 안 하고 '아 이거는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면서 확인해야 될 거는 현지 확인도 있지만 교통이 가장 중요해요. 나라면은 여기서 살 것인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어떨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자가 경험한 최적 지구는 자연 취락 지구라고 합니다. 자연 취락 지구는 말 그대로 저절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 보전 지역이 아니고 관리 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는 게 이 책은 제가 3-4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가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강원이었대요. 그 이유는 경강선 KTX가 설치됐기 때문이죠. 항상 거리보다는 시간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GTX에 대해서 KTX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전철은 다릅니다. 전철은 노인 가구가 늘고 있고 노인 가구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KTX나 GTX는 제 생각엔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서 생각만큼 그렇게 호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역을 고를 때도 횡성이나 강릉처럼 잘 알려진 역보다는 잘 쪼끔 덜 알려져서 만종이나 뭐 진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 역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를 보시면 투자할 때 가치 투자라는 게 원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는 거거든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볼 때도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인제 경매로 넘어가 볼까요? 주택은 찾는 방법은 네이버 경매에서 관심 물건을 먼저 찾고 사건 번호를 확인해서, 그리고 매각 물건 평수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워런 버핏의 취미가 어 뭐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책 중에는, 책은 아니지만 많이 읽는데, 그중에는 사업 보고서, 모든 상장에서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자공시 사이트에 사업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걸 보는 시간이 많다고 해요. 경매에서, 부동산에서는 이 사업 보고서가 매각 물건 명세서가 될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물론 감정평가 시점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전이에요. 어 이거는 어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물론 시가보다는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번 리뷰할 때 설명드렸고요. 그걸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입찰을 하시는데, 입찰 가격, 그러니까 낙찰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시 뭐라 그러죠?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게 꼭 경매가 될 필요는 없고요. 금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낙찰가인지 입찰가인지, 그거는 실거래 시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평가는 시세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6 개월 전이에요. 그걸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감정 평가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를 하세요. 실거래 시세를 최소 한 3 군데 이상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인제 이 인수해야 될 게 있죠. 예를 들면 집을 살 때도 전세 안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인수해야 될 것들,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 뭐 취득세, 등록세, 뭐 등기 알람, 또 법무사 비용, 뭐 이런 것 빼고, 그리고 경매에 나온 것들은 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 수리하는데 10평 기준에서 한 700만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평수에 따라서 그 수리비 빼고 명도하는 데도 비용이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억지로 끌어내시면 안 돼요. 그럼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인도 명령 받고, 그리고 그래도 안 나가면은 집달리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평당 한 7만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뭐 그냥 세입자한테 줄 수도 있고요. 세입자가 안 나가면 뭐 그냥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자 비용도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을 안 받아도 사실 이자 비용 가산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한 3 개월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자랑 협의해서 잘 좋게, 서로 좋게 하면 좋고, 뭐 최악의 경우는 그냥 3 개월 이자 비용 내고 강제 집행하고, 여러분이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시되 먼저 되는 쪽으로 가시면 워스트 케이스에는 3 개월 후에는 끝나는 거고, 베스트 케이스에는 뭐 세입자가 빨리 나가 주면 좋고, 뭐 중간은 명도비 한 절반 정도로 하면 좋겠죠. 서로 반반씩 이익이니까. 좀 딱하면 좀 더 들 수도 있고, 어 좀 얄미우면 좀 덜 줄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야 사회에 쌓인, 뭐라 그러죠? 채무가 해결이 되고 경제가 유난하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 그 배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전세 안고 사는 거니까 빼야 되고, 배당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5천에 있는데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건 3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2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죠. 만약 이익이 없다면 시간 낭비죠. 물론 뭐 여기서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이익률을 0%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초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좀 배웠다 하면 이익률이 뭐 저자가 얘기하는 건 최소 15%는 돼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면 쪼끔 낮출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15% 이상은 받아야 여러분이 일한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지 경매를 해 볼까요? 토지 경매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분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농지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취득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예외라고 책에 쓰여 있는데 사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00평 이하는 주말 농장으로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도 직접 작용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가깝다면 지금 직장이나 혹은 뭐라죠? 아이들 뭐 학교에서 멀지 않다면 그것도 가능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은퇴 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그게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시하는 거는 감정가 30% 이하로 입찰해서 시세의 70%로 매도를 하라. 6개월 정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찰 가율이 58%에서 84% 사이예요. 그러면 잘하면 50% 반값에 낙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응찰자도 두세 명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는 단독 응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토지나 뭐 특수 물건 예를 들어서 뭐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감정가 이하로 낙찰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그게 감정가가 부풀어진 게 아니라면 많이 부풀어진 게 아니라면 쪼끔 싸게 받으면 시세보다 그리고 싸게 판다면 확실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금은 현금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소액 투자로 하려면은 지분 투자나 아니면 짜투리 땅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대출은 가능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이나 법정 지상권처럼 특수 물건은 대출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출이 80% 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제 현금 흐름이 없죠. 주택 같으면 월세를 받겠지만 뭐 그리고 법정 지상권도 지대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 받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발로 찾는 부동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소액으로도 가능해요, 투자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브 자료에 의하면 이 주택 같은 경우에 항고가 들어가면 2 년이 걸린답니다, 낙찰이 됐어도. 그럼 2년 후에 2년 동안 10% 내가 돈 낸 돈이 묶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지금이 상승기라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10% 내고 2년 후에 2년 동안 오르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분양 제도랑 어찌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항고는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는데 채무자, 채권자, 세입자 그리고 낙찰자가 할 수 있는데 낙찰자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채무자 하는 거는 법원에서 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하려면은 10%를 공탁을 해야 되고 그게 거절이 되면 대부분 거절되죠. 그게 몰수되기 때문에 거의 못 하신다고 보면 되고 채권자는 돈을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고 세입자가 주로 한답니다. 근데 세입자가 하시면 그분은 좋죠. 2년 동안 월세 안 내고 그냥 살면 되니까. 여러분도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게 상승기라면 2년 동안 10%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 항고가 안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셔야 되는데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권리 분석이고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물건 분석이에요. 물건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버시는 거고 권리 분석은 그다음 얘기고요. 그리고 돈은 또 그다음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발로 배운 부동산에 대해서 또 여러분도 느낀 점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 친구들하고 공유해서 이 유튜브를 공유하셔도 좋고요. 이 책을 공유하셔도 좋고 토의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여러분과 다음에도 좋은 책을 가지고 리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